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안에 대해 박병석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과 국힘당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권성동의 중재안을 그대로 내놓은 박병석을 사퇴하라는 집회는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재안이 꼼수라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남겨둔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권성동 역시도 본인의 입으로 이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국힘당도 지지자들의 반발과 국힘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권성동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보안 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안 수사권의 존재 유무는 검경 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의 말에서 이미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충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게 되면 그것은 곧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에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이행담보를 위해 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합의문의 핵심적인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문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반드시 어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각 진영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며 정신승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지가 나중에 또다시 분란을 만들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합의문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게끔 말입니다.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어느 세월에 언제 중수청을 만들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중수청의 출범이 안 된다라면 경찰의 자동 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검찰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지휘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그게 곧 수사권이죠. 말도 안 됩니다. 병을 치료하려거든 완벽하게 치료를 해야죠. 치료하다 말면 평생 후유증이 생기는 것처럼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힘당이 합의문을 가지고 파기하자고 하면 땡큐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매듭을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 검찰의 반발 이제 슬슬 윤석열에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거의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죠. 차라리 민주당의 날치기가 처리가 됐다라면 이 과정을 시민들이 다 지켜봤을 텐데 여야의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이 더 굴욕적이라면서 양당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윤석열 윤수의 입장까지 나오자 검찰은 윤석열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법안 합의에 뒷거래가 있었다면 수십 년째 몸담았던 조직을 팔아넘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과 국민을 향할 게 아니라 윤석열과 국힘당에게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동안 해온 전횡 때문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윤석열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검사들은 집단으로 윤석열 집무실 앞에서 항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석열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했을 당시에
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현 포항지청장 고영곤 검사가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사권을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권한으로 잘못 알고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본다 라고 말입니다.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검찰이 다 되기는 다 됐나 봅니다. 어느 시인분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조폭이 있다. 못 배운 조폭과 배운 조폭. 못 배운 조폭은 법 밖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겁주고 갈취하고 폭력의 살인까지 가진 자들에게 기생하며 음지에서 사는 자들. 배운 조폭은 정식으로 배워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자신들 이권을 챙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못 배운 조폭은 처벌이라도 가능한데 배운 조폭은 처벌이 안 됩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헛짓을 할 때 왜 찍소리도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만 살고 나머지 후배들이 다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임기 시작도 전에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낮은 윤석열. 그 윤석열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현재 가장 말이 많은 후보자는 윤석열의 40년지기로 불리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도 시종일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터진 게 있습니다. 이 정호영 아들이 경북대 프로젝트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참여를 했고 이 스펙이 의대 편입할 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연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은 했는데 일한 기록이 없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채널A가 이런 단독 보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이 쳐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호영 아들의 2018년도 의대 편입 서류에는 경력란에 경북대 소속 연구센터가 주도한 프로젝트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에는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했고 연구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해 2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는 정호영 아들의 해당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호영 측의 해명이 나왔는데 어쩌면 이들의 해명은 한결같을까 싶습니다. 정호영 측은 아들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경북대가 임명한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센터가 용역을 준 사업단의 연구보조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김건희의 말처럼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소리와 똑같은 논리죠.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기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조옥 전 장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북대 정 후보자 아들의 연구원으로 임면, 즉 임면되거나 해임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내 딸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 일기장, 신용, 현금카드 사용 내역, 해당 기관 서버 등을 포함하여 전 방위적 압수수색을 했고 이후 기록은 있으나 활동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고 엄마를 기소했다. 유죄 판결 후 대학은 딸 입학을 취소시켰다. 반복해서 말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언론, 대학생들이 내세웠던 공정은 경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은 지금 고발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오로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게 곧 공정과 상식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